현재 순간.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마라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이다.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져 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배움은 뇌 속의 뉴런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그 연결들이 다시 복잡한 3차원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어난다. 경험은 뇌의 신경 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낸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이다. 경험이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긴다. 이때의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이 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우리 뇌 속이 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며 이때 우리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진다.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의 유물이 되고 이윽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자동으로 더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같은 감정만 거듭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정 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런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반복해왔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 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때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일들이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다.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이끌 것이다. 그 행동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으로 또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뇌 속에 있는 해당 신경 네트워크를 더없이 견고하게 다져가고 따라서 당신의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된다. 사실 예측 가능한 삶 안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없다. 예측 가능한 것과 미지의 것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지의 것은 낯설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대도 예상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 일상에 예측 가능한 삶 속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얼마나 있는가? 어떤 경험에 대한 느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지의 것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늘 똑같은 존재 상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 느낌의 고리는 우리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하기도 한다. 에너지를 혹은 특정 메시지나 정보, 의도가 담긴 주파수를 방출한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담긴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주의와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룰 수 있을까? 미지의 것에 이루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곳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말이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몸이 마음을 따라서 기지의 것들을 경험해온 것처럼 이제 미지의 것에 주의를,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되돌리기 작업을 하면 처음에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심하면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망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 당신 자신과 그 쌍둥이 과거, 현실 사이의 에너지 결속을 깨고 싶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일 뿐이다.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바라는 미래 사이에서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서서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가만히 지켜만 보자.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다.
내게는 어느 대학의 부총장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다. 내가 시킨 대로 명상을 3주 정도 하던 무렵 대학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그 친구가 그만 해고 통지를 받았다. 참고로 이 친구는 대학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 그를 아주 좋아했다. 그 직후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이봐, 이 명상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걸? 나 방금 해고당했거든. 이 명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 잘 들어. 내가 말했다. 생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잖아. 그러지 말고 계속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해. 그리고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는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다. 게다가 그 후 얼마 안 돼 훨씬 더 크고 좋은 대학에 부총장직 제안을 받고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1년 후 친구는 내게 다시 전화를 해서 자기를 해고한 대학에서 이제 총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왔다고 전했다. 이렇듯 과거의 현실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그 미지의 것에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계속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보내고 언제 현재 순간에 있고 언제 그렇지 못한지를 알아차리다 보면 조만간 몸은 항복할 것이다. 딴 생각이 들 때마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현실과의 에너지 결속을 깨줄 것이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때 실제로 우리는 이 물리적 세상 속의 정체성을 넘어서 양자장의 세상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당신의 내면의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것들에 묶여있던 에너지도 풀려난다. 묶여있던 감정의 에너지가 모두 풀려나면 의심 너머에 알미 있음을 깨닫는다. 기지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익숙한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명상을 하면 내가 에너지적, 신경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호르몬적, 유전적으로 예측했던 그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나 재확인하곤 했던 익숙한 과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시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이상 과거의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발화하지도 않고 그 연결을 강화하지도 않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올 때 나는 창조 에너지를 내게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을 넘어서 이른바 영원한 현재에 다다르기 위해 때로는 몇 시간이고 고투해야 하지만 그 일이 성공할 때면 나는 늘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는 생각을 한다. 네, 이번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경과학과 유전학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습관적인 상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디스펜자 박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패턴을 깨고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서 실제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는 마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연금술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열쇠를 제공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제 막 알게 되셨나요? 어느 쪽이든 이제 우리에게는 명확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연금술을 사용해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다음 내용에서는 이 새로운 가능성을 양자장에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